곽상도 위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진행 관계상 오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오후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입니다. 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인사말을 하시면서 기본권 보호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사법의 본질이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모든 국민의 보호가 아니고 소수자 보호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법의 본질 중에 하나는 법원은 다수결 조직이 아니고 비다수결,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그 외에 국민의 심판에서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본인이 강조하는 성소수자, 저는 성소수자에서는 강조합니다.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인 약자 규정, 자의적인 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법원,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법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죄송하게도 80년대 386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의 독립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부분이 큽니까? 저는 개별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의거한 판단을 저해야 하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압박, 댓글이라는 이름의 압박, 사회의 극렬한 이해 집단의 압박이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도대체 현재 법원의 현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80년대에 갇혀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인식을 보다 시대조류에 맞게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시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관 경력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자 위주로 발탁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발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공 서열 파괴에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만 그 연공서열 파괴가 조직의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되고 조직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내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경력을 그 경력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 후보자께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신 거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게 두 개의 본인 주장으로는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신 게 거의 전부더라는 겁니다. 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판결을 놓고서 사회적 평가를 받은 판사들에 비해서 본인은 그렇게 주요할 만한 판결도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단체의 고유 성향인과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판결 내용으로 지금 후보자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지금 조국 수석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면 나를 놓고 정치적인 얘기,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의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데인지는 우리 후보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현 법무비서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국제인권법 연구에 간사하다가 비서관 가셨죠? 자, 헌법재판소,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좌파 논리로 헌재에서 소수 의견 내셨던 분이고, 낙마하긴 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변 부회장 출신, 안경환 교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했지만 조국 민정수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법연구회 박경화 대법관, 법무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실련 대표하셨고, 한인석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지금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그림, 어떤 퍼즐에 무슨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거고요. 알고도 모르신다 그러면 떳떳하지가 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하다 자, 이게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기 위해서 파보다 나온 자료가 아니라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판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SNS에 욕설, 한미 FTA, 민노당 불법 후원금 사건 다 통령과 다른,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했죠. 이래서 안 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 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이경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의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데인지는 우리 후보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현 법무비서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국제인권법 연구에 간사하다가 비서관 가셨죠? 자, 헌법재판소,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좌파 논리로 헌재에서 소수 의견 내셨던 분이고, 낙마하긴 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민변 부회장 출신, 안경환 교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했지만 조국 민정수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법연구회 박경화 대법관, 법무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실련 대표하셨고, 한인석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지금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심에 의거한 판단을 저해하는 여론이라는 이름의 압박, 댓글이라는 이름의 압박, 사회의 극렬한 이해 집단의 압박이 법원을 압박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도대체 현재 법원의 현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80년대에 갇혀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인식을 보다 시대조류에 맞게,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시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법관 경력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자 위주로 발탁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공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발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공 서열 파괴의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만 그 연공서열 파괴가 조직의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되고 조직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곽상도 위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진행 관계상 오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오후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입니다. 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인사말을 하시면서 기본권 보호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사법의 본질이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과 모든 국민의 보호가 아니고 소수자 보호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법의 본질 중에 하나는 법원은 다수결 조직이 아니고 비다수결,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그 외에 국민의 심판에서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본인이 강조하는 성소수자, 저는 성소수자에서는 강조합니다. 성소수자 내적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경력을 그 경력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 후보자께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신 거 이런 거를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게 두 개의 본인 주장으로는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신 게 거의 전부더라는 겁니다. 그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판결을 놓고서 사회적 평가를 받은 판사들에 비해서 본인은 그렇게 주요할 만한 판결도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단체의 고유 성향인과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판결 내용으로 지금 후보자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지금 조국 수석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면 나를 놓고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청와대, 조국 민사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인 약자 규정, 자의적인 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법원,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법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죄송하게도 80년대 386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의 독립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부분이 큽니까? 저는 개별 법관의 법률과